상관은 걸떨대고 봐도 남편 복 없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와서 사주의 특정 글자 오행이 없는 경우 육친 십성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사주에 결핍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결핍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걸 채우려는 욕구가 되기 때문에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지향점. 결핍의 인자가 나한테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망이 생기게 되고 잘 활용할 수 있겠죠. 물론 사주에 없는 글자가 나한테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런 결핍에 따른 원동력을 갖기는 어렵겠지만 나한테 꼭 필요한 글자가 결핍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결핍은 지향점이자 동력으로서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오행이 고루 갖춰진 사주 같은 것을 보면 결핍이 없기 때문에 강한 동력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오행이 모두 다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다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사주가 구성되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사주를 보고 어떤 오행이 결핍되어 있느냐를 우선 확인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목화 토금수 중에서 어떤 오행이 부족해 있냐에 따라서 오행의 부족에 의한 현상, 그걸 채우기 위한 현상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 오행이 육친으로, 십성으로 어떤 십성인지 보면 오행의 특성에 맞춰서 해석해보고 십성의 특성에 맞춰서 해석해보면 그 사람의 사주, 지향점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되겠죠. 공망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망은 글자가 있지만 그 글자에 공망이라는 어떤 신살이 작용해서 비어있는 거죠. 있는데 없는 거, 채워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망이 있는 것도 욕망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본인 사주에 대입해가지고 해석을 해보시면서 댓글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행별로 글자가 없을 때 현상을 보면 목이라는 것은 봄처럼 새로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키우고 육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목이 부족하신 분들은 새로운 시작을 혼자 나서서 하기는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 자기가 하는 일의 특성 이런 것에 따라서 써먹을 수도 있고 안 써먹을 수도 있겠죠. 화라는 것은 꽃이 피는 것처럼 나를 활짝 드러내고 표현하고 발산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회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가 부족한 사주는 이런 것들이 부족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결핍도 얘기했지만 이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하는 그런 인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없다고 부족한 현상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도 반대적으로 나온다. 근데 다만 나한테 원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잘하느냐고 하면 그거는 아닐 수는 있겠죠. 원래 그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토라는 거는 생명이 자라는 기반이잖아요. 안정성에 기반합니다. 토가 부족한 사람은 안정성이 부족한 거죠. 안정적으로 머물거나 유지하거나 부족해 줄 수 있다. 금이라는 건 열매이기 때문에 결실을 맺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제 맺고 끊는 능력도 상징하고 금이 부족하면 우유부단할 수도 있고 맺고 끊는 게 부족할 수도 있고 결실을 맺는 능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수라는 것은 사고하는 능력이고 밤이고 겨울이기 때문에 휴식하는 것도 관련이 되고 생명과 관련된 성적인 능력도 관련이 됩니다. 수가 부족할 때는 이제 차분하게 생각하고 이런 인자가 부족하고 쉬면서 재충전하는 능력이라든지 성적인 능력에서 부족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도를 바꿔서 육친으로 생각해보면 비견겁제라는 것은 나하고 비슷한 경쟁자들이 사주에 있는 건데 비견겁제가 없다 보면 승부욕이나 투쟁심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이기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투쟁심에서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혼자 하는 일은 능숙하지만 협업하고 같이 경쟁하고 이런 것들은 또 약하다. 그다음에 식신상관이라는 건 표현하고 만들어가는 능력이잖아요. 내 손발을 써가지고 이제 식신상관이 없다 보면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과지향적인 경우도 많이 있고 성격이 좀 급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표현력도 부족하게 되고 성적인 능력도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제와 편제는 재물이잖아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 사회적인 결과물이라 사회성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고요. 현실감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현실감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인성이 많고 재성이 부족한 경우는 재적인 활동, 현실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면 재물도 좋아지고 민성의 자격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관과 편관이 없는 분들은 규범, 나를 이제 제어하는 규범인데 그것을 따르는 능력, 조직 생활 이런 것에 단점을 보이게 됩니다. 나를 속박하는 인자가 있으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자유로움을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관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는 조직 속에서 살다 보면 적절하게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 같은 경우는 사고하는 능력이잖아요. 공부, 문서운 이런 것이고 아무래도 생각하는 인자라든지 상업적인 성취에 있어서 약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주에 부족한 인자들이 나의 지향점이 되는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 요소인지 판별을 하셔야 되고요. 없지만 나한테 필요한 글자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결핍의 동력의 원인이 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들 한번 보겠습니다. 목이 없는 사주네요. 토토기 때문에 목은 나를 극하는 관성에 해당합니다. 인성하고 식신이 있으니까 학문이나 자격증을 통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주잖아요. 근데 사주에는 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은 때운에 와가지고 사주에 목이 없지만 판사가 되셨어요. 목 때운에는 나한테 필요한 관성의 힘을 받아가지고 판사가 되었고 요 인대운 끝나갈 쯤에는 목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조직 생활보다는 나와서 식신생재하는 모습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의 사주입니다. 그 사주의 대운에 따라서 없는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를 가져와서 내가 써먹게 되고 하지만 그 운이 끝나게 되면 원래 사주 모양대로 살게 되는 이제 사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가 없는 사주를 보겠습니다. 화는 나를 극하기 때문에 이제 관성이죠. 관성이 이제 필요 없는 사주는 뭐 찾기 좀 힘들 정도로 직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인자입니다. 특히 비견 겁재가 강하기 때문에 재물을 지켜주고 강한 금을 녹여줄 관성이 필요하죠. 화가 없는데 필요한 사주이기 때문에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사주가 됩니다. 화운도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때 화운을 잘 써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모군이 오서 재성운이 오기 때문에 이때 여자 문제 많이 생기신 분이라고 합니다. 운이 사라지면 원래 생긴 모습대로 단점이 발휘했던 사주입니다. 토가 없는 사주를 보겠어요. 이 사주에 있어서는 토는 재성이네요. 재물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성이 필요하지 않은 사주는 없죠. 토가 재성인데 상관에 이제 불을 잘 쓰시는 분이세요. 불을 써서 방앗간 관련돼서 능숙한 기술자이셨다고 합니다. 다만 토가 없기 때문에 토라는 건 안정성이잖아요. 내가 을목인데 뿌리를 내릴 땅이잖아요. 재성이 써가지고 아내를 놔두고 떠돌아다니셨다고 해요. 을목도 바람처럼 새처럼 떠돌아다니는 자고 해수도 그렇고 신금도 역마의 글자고 지지가 모두 역마의 글자라서 특히 뿌리 내릴 땅이 필요한데 땅은 없고 돌아다니시던 분의 사주가 됩니다. 운이 안정적으로 있기 어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이 없는 사주를 볼까요? 금은 이 사주에는 재성이죠. 병화의 금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고 이분도 화가 엄청 강해요. 재관이 필요한 분의 사주입니다. 화가 너무 세가지고 금이 사주 안에 있었으면 오히려 유지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분도 금이 필요한데 없는 사주라서 금을 따라서 이제 국세청에서 돈을 다루는 곳에서 근무하셨고 술대원의 흉년에 퇴직하셔가지고 고생을 하셔다가 요 신유대운에 들어와가지고 아파트 투자로 대박이 나가지고 큰 돈을 버신 분입니다. 금이 약하게 사주에 있었으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됐을 텐데 운에서 금이 와가지고 대발하신 터지신 사주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사주만 보면 재물그릇이 크다고 보기 어렵죠. 무죄사주잖아요. 흔하게 겁재도 많고. 그나마 이 사주에서 좋은 점은 이제 상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 거. 한 화기를 상관으로 빼주고 대운에서 금을 만났을 때 상관 생지하면서 대박을 치신 대운에서 신유 경신으로 금으로 단단하게 왔기 때문에 애매하게 오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때가 끝나면 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유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가 없는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 사 중에 수는 인성이네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는 인자고 이분 같은 경우도 수가 없는데 수가 필요한 사주죠. 직업을 수산업을 가지셨어요. 나한테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를 지향해가지고 수산업을 하신 거죠. 수산업을 하셔서 큰 부자가 되셨고요. 다만 이제 수가 없기 때문에 융통성은 부족하고 엄청난 구두쇠셨다고 합니다. 이 사주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오화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암충 도충으로 자수를 이제 불러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진토도 있기 때문에 자수를 불러와서 살인상생하면서 상관 페인도 하면서 잘 써먹었던 사주가 되는 거죠. 이런 사주의 구조에서는 운에서 자수운이 오면 안 좋습니다. 강한 놈을 이제 직접 충해서 도충한 글자를 못 써먹는 문제가 돼서 공망살이라는 거 볼까요? 신살편에서 공망살 다뤘는데 그 내용을 좀 가져왔어요. 보통 일주 기준으로 공망을 찾고 연주 기준으로도 찾습니다. 일지 공망을 확인하려면 연주도 보조적으로 봐야 된다. 화개살하고 공망이 겹치면 종교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게 또 시지에 있으면 무속인이 많이 되겠죠.
토가 공망을 맞는 경우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운에서의 공망은 세운은 인정을 안 하고요. 대운까지는 반반으로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으니까 약간의 인정 요소는 있다. 공망이 연월일시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연하고 월에 있으면 요 조상 부모 자리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제 부모 덕을 못 받거나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시지가 말년이기 때문에 말년 공망이 되면 자식과 떨어져 지낸다든지 특히 이제 토가 공망인 경우는 종교성이 강해져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 재성 시지공망 사례를 볼게요. 여자분인데 자축공망에 해당이 되네요. 시지가 공망입니다. 편재의 공망이에요. 시지면서 평배공망. 화개살이고 상당한 종교성을 가지고 계세요. 종교성이 있다고 꼭 뭐 승려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촉세적인 성공보다는 정신세계를 추구한다는 거죠. 재성이 공망이라는 것은 비워지고 채워지지 않는 거고 말년의 시간에 깨닫게 되고 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욕심을 버리고 종교성을 추구하면서 삶의 어떤 가치를 잡은 거니까 이것도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토의 대운도 여기 껴있어서 그런 것들이 더 발현됐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글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 책들에서는 여러 격의 이름으로 쓰였어요. 지난번 뭐 도충격 이런 거 다루게 했었죠. 비슷하게 이제 불러와서 쓰이는 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요사격, 추교사격, 비천농막격, 임기용백격, 정난착격, 유금조양격, 유글서기격, 형합격, 공기격, 공록격, 협국격, 도충격. 이름은 무협지에 나올 만한 그런 이름들이죠. 옛날에 연구하시던 분들도 고민하신 거예요. 사주에 글자가 없는데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무제사주고 무관사주인데 엄청 잘 나가요. 이상하잖아요. 관이 이제 귀인데 관이 없는데 고관되지.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불러왔구나. 이걸 허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허자의 반대말은 실자죠. 눈에는 안 보이는데 글자를 불러와가지고 그걸 잘 써먹었다. 이 격들은 모두 허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오게 되면 있을 때보다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 사례 하나 더 보고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관성이 없어요. 여자분인데. 상관은 멀떨대고 극신강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봐도 남편 복 없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의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는 밑에만 이렇게 발달돼 있어요. 일시의 이 사화가 해수를 불러옵니다. 해수는 정관이고 천을귀인이죠. 이걸 남편성을 쓰기 때문에 엄청난 남편복을 있는 거죠. 이 사주에 관성이 애매하게 들어있으면 정말 남편복 없는 것을 인증하는 사주인데 차라리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와서 써먹는 사주가 되죠. 이분 같은 경우는 잘생긴 의사 남편에다가 부자에다가 그런 남편복이 엄청나게 강하게 된 도충, 암충의 위대함이에요. 이 불러와서 이 글자를 망치는 글자가 없게 되면 잘 써먹게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앞에 이 설명드린 격들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없는 글자인데 나한테 필요한 글자는 나의 삶의 지향점이 되고 내가 그것을 직업으로 쓰거나 내가 잘 가져와서 써먹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운에서 그런 글자가 오면 그때 대발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제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없는 글자라고 할지라도 구성에 따라서 없는 글자를 가져올 수 있고 사용하는 구조라면 더 대박이 나는 사주도 있습니다. 각자의 사주를 보시고 댓글 주시면 제가 설명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